2분 뉴스와 함께하는 20분 뉴스 코너입니다. 관광학 석사 강지호 기자가 돌아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제 박사 들어갔기 때문에 박사 진으로 뭐 박사 이기 박사 진 그렇죠. 근데 그 박사 진이 예. 저 준장진 같은 거라 예. 좀 오래 하거든요. 그렇죠. 그 모르실 얘기인데 불과 얼마 전인데요. 방송에 처음 얘기하는데 저희 회사가 2분 뉴스에 광고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광고 대행을 해주는 회사가 있고 거기를 통해서 갔는데 답이 안 왔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올 봄 초여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이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대행사는 큰 돈 안 준다고 열심히 안 해. 아이고 왜 그걸 생각했냐면 그때 요즘 전당대회 때 특히 더 도드라지는데 유튜브 수익만으로 지금의 현장 취재 이렇게 많이 나가시는 게 남는 게 없을까 봐. 사실은 진짜 현장에서 쓰이는 돈이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 가서 기름값도 많이 들고 네. 숙박비, 식비 이런 걸 전부 다 부대 비용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도 이분 뉴스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래도 딱 유지 정도만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6자리 숫자를 보시고 뭐 대단한 돈이 들어올 줄 아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조만간 30만 유튜버인데 네.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구글은 후하지 않죠. 네. 그 영상 광고 수입으로는 사실 쉽지가 않다. 네. 그러니까 외부 광고가 있으면 이제 조금 버틸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로케가 많으셔가지고 예. 야 돈을 쓰고 다니시겠구나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그것 때문에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지역별 연소례를 다 가셨죠. 네, 맞습니다. 가시면 이제 눈에 빨간불이 들어온 당원들과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시게 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보셨던 지금까지 전당대회의 인상을 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충청도와 이제 불경 전부 다녀왔는데 저희가 직접 피부로 느낀 것은 김민석 후보 측은 좀 조직된 분들이 많구나. 김민석 후보는 반대로 얘기하던데. 네, 반대로 이야기하는데 네. 특히나 저희가 공주였나?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에 버스가 이렇게 쭉 서 있더라고요. 한 15대 정도가 있었어요. 버스는 주차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것이 한쪽에서 대절된 것인지. 그렇죠. 예. 이름이 떠 있어요. 김민석 1호 버스, 2호 버스, 3호 버스. 그 찍어서 보도해야지. 라이브로 이제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딱 보면서 네. 확실히 동원돼서 오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구나라고도 느꼈었고. 정청래 버스나 송영길 버스는 없어요? 송영길 버스도 있습니다. 네, 정청래 버스는 못 보고 사실 버스 한 대 정도는 괜찮거든요. 근데 3대 정도 되는 거 보고 이거는 한간에서 돌아다니는 조직된 분들이 맞다라고 느꼈습니다. 특히나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것은 네. 한민수 후보가 강북이잖아요. 서울 지역구가. 강북을이죠. 서울 강북을이잖아요. 근데 강북을의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선거 전문가들. 네. 막 춤추고 막 이런 분들. 네. 그분들이 강북 사람들이거든요. 서울 강북구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한민수 의원 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송영길 대표 쪽에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써 있는 건 강북을 지역위원회 분들인데 예. 송영길 캠프에 계시더라. 이게 저희가 왜 알 수 있냐면 네. 저랑 같이 방송을 진행하는 대호 씨가 네. 강북 을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아는 얼굴들이야. 근데 보니까 한민수 쪽이 아니라 예. 송영길 대표 쪽이더라고요. 보고 야 이거는 뭐냐 싶었죠. 거기 지역위원회가 지난번에 여러 사람 손을 좀 탔죠. 그렇죠. 네, 몇 번 후보가 바뀌고 하면서 한민수 후보 본인도 내가 나한테까지 기회가 올 줄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막판에 후보가 결정된 곳이라 장악력이 아직 충분치 않을 수 있는데 장악력이 충분치 않다면 중립 유닛인 어떤 사람들이 네. 원래 어떤 중력 방향으로 끌려가던 게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구당 활동을 열심히 하고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본인도 정치에 뜻이 있고 이런 분들은 주로 김민석 후보의 버스에 타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느껴지고 실제로 대전 분들을 만났을 때 이제 정청래 대표를 응원하시는 분이에요. 네. 갑자기 저희한테 오셔서 이 말씀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저기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당 활동 오래 했다.
근데 김민석 후보 쪽에 붙어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다 정치 지망생들이다. 청년위원이나 그래서 여기 대전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기 동원된 것 같다라고 시민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게 단지 저희 뭐 정치에 관심이 많은 그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와 있는 실제 그 주민분들 대전 분이었거든요. 그분들도 실제 나오면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장 취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 이번에 다 가보셨으니까 두 분께서 네. 그러면 캠프라는 게 서울에 빌딩을 얻은 다음에 똑같은 사람들이 같은 아이디어로 모든 지역 동일한 전술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울경 가서도 충청권에서 보셨던 비슷한 장면들을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셨죠? 그렇죠. 그랬나요? 네, 지속적으로 그 충청도에 있었던 분들과 그리고 이제 부울경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이제 구성원이 바뀌는 것은 진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 좀 바뀌는 것뿐이죠. 네. 그러면 저기 이제 저 부울경 가도 버스가 아마 부울경 때는 제가 따로 네. 버스를 확인하지는 못했었는데 다른 유튜버 분께서 이제 저희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 동원된 것 같다. 버스 보니까 몇 대가 왔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충청도에서 봤고 다른 그 유튜버 분은 그 부산 쪽에서 네. 이제 보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강조 기자께서 방송에서 김민석 캠프를 일컬어 대감집이라고 그렇죠. 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왜 대감집이라고 하냐면 네. 이제 김민석 대감집에 그 정치를 하고 싶은 정치인 분들, 국회의원 분들, 정치 지망생들 그리고 평론가들 이 싹 다가 있다. 싹 다 붙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걸 좀 느꼈었냐면 김민석 대감집에 이제 사람이 차고 넘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갈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송영길 대감집으로.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줄이 많이 서 있으니까 네. 이제 다른 곳에 너무 붐벼서. 너무 붐벼가지고 이제 네. 그런 얘기도 이제 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초선 대선 국회의원들이 정청래 후보를 보면 인사도 안 하더라라는 게 그 연장선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실제로 뭐 당연히 뭐 정청래 당대표에게 인사 안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특히나 이분 뉴스는 뭐 스튜디오에서도 방송을 많이 하지만 현장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내란 정국 때부터 많이 나갔기 때문에 원래 현장 유튜버 분들이 저희를 좀 좋아하셨어요. 네, 많이 뭐 나가죠. 예의도 바르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아는 척을 아무도 안 아는 척을 아무도 안 해주세요. 현장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란 전후에 반갑게 인사하던 그렇죠. 뭐 그거 뭐 저도 경험하고 있고요. 좀. 예.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제주나 인천 가면 그래도 저희가 먼저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 생각을 하세요. 이번에 당대표 누가 되던 간에 좀 피바람 불겠구나. 지금 저희는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정청래 당대표를 응원하고 있지만 네. 결국에는 이래나 저래나 봉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과 대선이잖아요. 그 대선 예. 경선이 이 정도로 뜨거운 건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근데 당대표 경선이 이 정도인 건 처음 보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싸움은 클수록 다음번에 여진도 크니까 네. 이러면 민주당의 역사상 보통 분당된다라고도 예측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실제로도 이제 그런 편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창원대학교가 이제 마지막 일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1시간 일찍 거의 도착을 했는데 이제 주차장에 대호 씨랑 같이 그래요. 그 얘기 좀 들어봅시다. 네. 앉아 있었죠. 네. 사람들이 계속 야 이 자식아 이름 밝혀라 이러거든요 댓글로. 네. 그게 무슨 얘기 좀 더 해주신다. 우리 청취자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딱 앉아 있었는데 저희랑 같이 아시는 분이에요. 네. 세 분에서 딱 내렸는데 그 중앙에 있는 분이 저랑 아시는 분이었는데 걸어갔는데 그날이 유난히 더웠어요. 38도, 36도. 더운 날입니다. 네. 근데 옆에 있는 분 우산이 딱 이렇게 들어주더라고요. 뭐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직 아닌 거죠? 국회의원이 아직 아니고 네. 우리 김민석 대감집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냥 정치 지망생인데. 정치 지망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나오고 네. 평론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양산 홀더로 인간을 하나 데리고 다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 네. 충성 과잉이어가지고 네. 부탁을 안 했는데 들어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 연애 초기에 흔히 있는 예, 그렇죠. 이제 막 충성이 과잉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 지망생분이 국회의원이 되면 뭐 네. 시의원이 될 수도 있고 네. 구의원이 될 수도 있고 아, 이제 네, 여러 그럴 수 가지 있죠. 열리는 그런 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충성 과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여쭤보진 않았으니까 전 그래도 문제다. 하지만 상식선에서는 그런 짓을 했다는 이유로 내가 나중에 그분의 마음에 들어서 공천을 받게 된다면 그건 건강한 정치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바깥에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 정치는 중요한데 제가 만약에 그 정치 지망생이었다고 하면 우산이건 양산이건 저는 못 들겠을 것 같아요. 아니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벌써 10년도 전쯤이에요. 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 트렁크 노루패스 예.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짜증이 났던 이유는 특권 의식은 다 저런 식으로 발언되나 보다였는데 민주당에서 그런 사례가 나온 일 거의 없거든요. 아마 들키지 않을 거라고 본 거겠죠. 왜 그러냐면 그 주차장이 그 전당대회 하는 곳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심지어 이분 뉴스가 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 음. 좀 운이 없게 들키신 거죠. 만약에 하던 대로 안 하면 예, 그 반응을 보셨겠죠 두 분이. 그렇죠. 강지호 기자님이. 되게 친절하고 좋으세요. 몇 왜 번 이래? 방송을 했기 라면서 때문에. 말렸겠지.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방송에서 가끔 보는 유명한 분이다. 뭐 그렇죠. 실제로 대화도 몇 번 나눠 봤는데 상당히 저는 좋아합니다. 이제 대화 나누면 친절하셔가지고. 맞아요. 예. 네. 근데 저번에 네. 이제 마주칠 기회가 있었는데 별로 좀 좋아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요즘은 그렇게 됐. 예, 요즘에 내란 재판할 때는 모든 분에게 사랑받았다면 요즘에 약간 미움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보셨을 때 어떻게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반드시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당대표는 공천권을 쥐어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네. 근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후보에게 줄을 섰다는 건 등 돌린 다른 후보가 당선되면 내가 지금 망하니까 돌아올 다리를 불지르는 수준의 아주 리스키한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뭐 이제 아주 옛날에 9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 당 총재 역할을 겸임하던 시절 보스 체제에서나 가능한 추측 그런 그림일 수밖에 없어요. 김민석 후보만 믿고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저렇게 확률이 높다고 모두가 올인하려면 그 뒤에 대통령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네. 수많은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 이분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과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는 좀 단절해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그 단절 저도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다만 이렇게 크고 중요한 선택에서 저렇게 한꺼번에 다 몰리면 맞아요. 저 사람들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라고 모든 국회의원이 다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초기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보면 김민석 후보가 훨씬 좀 우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은 정청래 당대표가 될 거라고 아마 생각조차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랬나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신천지라든지 등등 나오면서 역풍이 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비등비등해진 거지 불과 진짜 한 달,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정청래 힘들 것이다가 우세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의원분들께서 김민석 대감집에 지금 서 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간의 상대성을 가끔 느끼게 되는 게 정치를 보면서 띄엄띄엄하게 신문을 보는 분들은 문재인 정부 시대에 1년 차쯤에 혹은 6개월 차쯤에 다들 다음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지율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향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 얼마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대세로는 3, 4년을 갑니다. 근데 이번 당대표 선거를 보고 있으면 이낙연 전 총리의 지난 4년을 그때의 4년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저 사람이 대권 주자도 1등이고 당대표 후보로도 여론조사 계속 1등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 알거든요. 그렇죠. 그 시차는 왜 발생한다고 느끼셨어요? 현장에서 보시면서.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커뮤니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제 보수와 진보 커뮤니티 얘기할 때 진보 분들은 진보 커뮤니티를 보기 때문에 정보가 이쪽에 집중이 돼 있고 보수 커뮤니티는 또 보수에 있는 정보만 보기 때문에 한쪽으로 내용이 쏠린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의원분들도 그렇고 정치 지망생들도 그렇고 평론가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 김민석 후보 쪽에 내용을 공유하고 계속 그 부분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좀 못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필터 버블. 그렇죠. 제대로 된 필터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놀랍지 않나요? 아니 평상시에 자기 이름 맨날 검색하고 네. 그 뭐 저 커뮤니티도 모든 커뮤니티 예전에 다 들어가 보신 것 같고 트위터 맨날 자기 이름 검색하시고 이곳 서칭 엄청 하시는 분들이 필터 버블에 걸려 있다니. 근데 증상은 분명히 걸려 있으신 증상이니까 제 생각에는 걸려 있는 증상입니다. 가서 보셨을 때도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 실제로 제가 이제 김영만 의원 사실 제가 좋아하거든요. 김구 선생님의 그 증송자이기도 하시고 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영상으로도 많이 남아 있긴 하던데 보디가드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김민석 후보의 김민석 후보가 이제 도착하기 전에 거기에 딱 서 있어요 앞에. 네. 그리고 보디가드처럼 딱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오고 가고 할 때. 근데 이게 단순히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매번 일정 있을 때마다 그렇게 오시니까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오는 건지 보디가드로서 오신 건지 헷갈린다. 국회의원이거든요. 일정하게 그 그림이 반복된다. 근데 그 그림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진짜 옆에서 보좌해주고 그리고 이제 보드가드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용만 의원은 사실은 김민석 총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직으로 꽂아 놓은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한 국회의원인데도 네.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는 공감할 수가 전 없더라고요. 김용만 의원 말고도 비슷한 패턴의 행동 양식을 이번 전당대회에 보여주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아 많아요. 아유 방송 한숨 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뭔지 알겠어요. 네. 그 이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고향의 한준호 의원이 보통 그런 역할 많이 했고 네. 실제로 이제 내란 때도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는데 그분은 직함이 있는 비서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비서 같은 거 없잖아요. 다 같이 평 국회의원인데. 그냥 똑같은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힘이 세 보일 수는 있으나 네. 국민들이 뽑아주고 당원들이 지지를 해준 건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뭐 찾아볼 이유가 별로 없어지긴 했는데 제가 부울경의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서 그 연설의 모습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부울경에서 진 이후에 김민석 후보가 노사모가 조직적으로 정청래 후보를 밀었다. 라는 식의 말을 수요일 지난번에 2차 토론회에서도 하셨고 다른 방송에 나오셔도 계속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의 고유명사를 꺼냅니다. 대화명 미키루크 이상호 씨. 그 노사모 시절에 부산 지역의 조직가로서 잘 알려져 있던 분이기도 하고 이재명 당대표 겸 대선 경선 후보가 동생이다 라고 부를 정도의 인사였거든요. 그분이 이번에 정청래 측과 결탁했다라는 어감을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건 꼭 그런 사람들의 얼굴일 수도 있지만 몇몇 중요한 인물들의 말고 그 노사모였던 분들이 많이 나오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조직된 움직임처럼 보이셨나요? 실제로 이제 부산에서 방송을 딱 키자마자 보였던 것이 네. 그 부산 노사모 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대화를 이제 나눠 보니까 실제로 부산에 계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한 것이지 누군가가 위에서 내리 꽂아가지고 조직을 해가지고 노사모들을 뭐 어떻게 한다? 그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걸 이제 본인들도 체크하고 싶으셨을 거 아닙니까? 두 네. 분도 이 사람들 뭐 어디서 누가 버스 대절 시켰나 아니면은 단체로 뭐 저 똑같은 머플러 들고 왔나 뭐 이런 거 체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 노사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나와가지고 정청래 당대표를 응원하는 것이지 그 김민석 후보처럼 버스 막 한두 세대 대절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저희는 오거나이즈된 느낌은 아니었다.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같이 모여 있어도 이제 노사모끼리 서로 지인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오신 분들 막 3-4분 정도 계실 수는 있고 아니면 아예 혼자 오신 분들 이렇게 구성이 많이 돼 있지 뭐 단체로 뭐 10명, 20명 이렇게 함께 계신 분들은 저는 못 봤습니다. 아, 맞다. 저는 그런 행사장에 자주 못 가봤습니다만 네. 가면
그거 하나는 충분히 비주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단체 관광객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퇴근을 왜 같이 하냐고요. 출퇴근을 같이 하는 것은 조직된 거고 출퇴근을 따로 하는 것은 조직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속은 노사모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야 노사모 모여 버스 대절하자 해가지고 출퇴근을 같이 하시고요. 그 사람들은 같이 왔으면 나중에 행사 끝나고 일어날 때 전부 다 한 곳을 봐요. 아 그렇죠. 아 그런 걸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겠구나.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간 노사모 분들께서 버스 대절하거나 네. 출퇴근을 같이 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사모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발적으로 처음부터 또 정청래 당대표를 지지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쭉 보고 계시다가 야 이거 민주당 좀 큰일 나겠는데? 그리고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계속 룰을 바꾸잖아요. 당원 당규도 바꿔버리고 지금 뭐 100%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룰을 바꾸고 싶어하는 척을 하다가 하루 만에 접으셨죠 지금 그렇죠. 오늘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전두환 때 체육관 선거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비춰지다 보니까 아마 노사모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거는 정청래 대표를 좀 찍어줘야겠다, 좀 도움을 줘야겠다 자발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를 내가 노사모 초기 멤버일 만큼 오래된 부산 경남의 시민들이 그 중립적이게 볼 만한 이유는 충분하단 말이에요. 노사모로 활동한 적도 있지만 대통합 민주신당에서는 가장 앞전선에 나와 있던 DY계였고 정동영계였고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 뿌리를 공유하잖아요. 친정동영계로서.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노사모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단체로 나오는 건 오히려 설득력이 좀 떨어지긴 하죠. 그렇죠. 뭐 아까 여쭤본 거긴 합니다만 확실히 현장에서 봤을 때는 9대1의 싸움처럼 보인다. 그런 것 같다. 그런 느낌이셨다. 예, 특히나 이제 순수성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아니라 뭔가의 목적, 예를 들면 뭐 민원 해결이 될 수도 있고 공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속해 있는 분들은 확실히 좀 9대1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이분 뉴스의 구독자분들이 강지호 기자 욕하는 거랑 똑같은 욕을 먹을 수 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지난 주말에 친 김민석계의 정치인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국회의원 된 적은 없고 나름 유명한 네, 지금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정치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거는 당연히 조직세다. 이번에 준비를 정말 많이 했다. 근데 본인의 보스가 하는 말은 다르거든요. 정청래의 조직세에 우리가 밀리고 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런데 현장에서 보셨을 때는 네. 2대1이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대호 씨 같은 경우에는 국회 취재를 실제로 많이 갑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정청래 대표와 친하다라고 보이는 그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거고 실제 그 보좌진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아름아름으로 친구라고 알려준 분 한 분 있었는데 지금은 인천시장이 되셨습니다. 국회에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국회 취재도 그렇고 현상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청래 당대표가 조직으로 지금 선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과하다,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이제 앞으로 큰 표가 남아 있는 곳들이 많이 있고 작은 지역들도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길 다 가 보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다 갈 예정입니다. 네, 가면 지금부터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보셨던 것에 확인 작업도 절반쯤 될 거예요. 네. 또 버스인가? 또 단체인가? 뭐 국회의원들 또 다 특정 후보 쌩까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특히나 기대되는 점은 제주도는 좀 오기 힘들잖아요. 제주도는 과연 어떻게 할까? 예, 제주도에서도 만약에 버스 3배 이상이 온다라고 하면 그거 제가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라이브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저 연설에 있을 때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전이 이제 곧인데 끝나고 나면 또 그때 얘기를 해봅시다. 네. 강지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